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구자, 요것은 놀랬어, 이것은 산삼진 구구 광고입니다. 환절기 면역력 어떻게 하실랍니까? 못 버티고 감기 걸려버리면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겠죠. 날 풀리면서 움직일 일 많아질 텐데 체력 보충은 뭘로 하실랍니까? 봄 되면 하루에 하품을 150번씩 할 텐데 피로는 무엇으로 다스릴랍니까? 산삼진 구구. 이제는요, 건물이 없어도, 강남에 집이 없어도 산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태백산 600고지에서 사람은 씨 뿌릴 때 빼고는 구경도 못하고 자라난 7년근 산양삼 20뿌리를 가지고 99% 산삼 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비쌌죠. 근데 대표님이 1+1 하시고 나서 난리가 나버렸죠.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스페셜 서비스 산삼 앤 매실, 무농약 인증 매실 농축액에 산삼을 넣어서 만든 산삼 앤 매실을 선물로 드립니다. 검색창에 산삼진 구구 또는 전화 1688-3323 산삼이3이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폭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됐죠. 첫날 이재명 후보 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반포터미널에서 절절한 연설을 하셨죠. 근데요, 전 바로 그 다음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연설이었어요. 이재명 지지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셨죠. 검찰공화국이 되는 걸 막아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느껴졌고 절실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도, 물론 총선 직후에 못한 것이 한이 되지만 다시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 반가웠죠.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 민주진영 전체가 털이 쭉 뼈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윤석열 후보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공약으로 내걸어 버렸습니다. 전 정권 수사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언에 이어서 완벽한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죠. 먼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겠답니다. 수사 지휘권은 역사상 총 4번밖에 발동이 안 됐죠. 그중 2번이요 윤석열 검찰총장 때입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수사 방해하지 말라고 1번, 본인 가족 수사에서 빠지라고 1번, 총 2번이었죠. 가족 수사는 아시다시피 장모가 요양병원에서 나랏돈 23억을 빼먹은 거, 그러고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것이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거세게 반발을 했죠. 부당하다고 했죠. 수사 지휘권이고 뭐고 검찰총장의 권력으로 끝까지 반발을 했죠. 그래서 가족 수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모 동업자 3명이 모두 구속이 되고 부인의 동업자 5명이 구속이 됐죠. 그러나 장모는 충성스러워 보이는 판사가 구속된 걸 빼주고 보석규정 위반도 봐줘버리고 급기야 2심 판결까지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죠. 부인은 주가 조작 계좌 공개도 거부하고 출석 요구도 거부했는데 검찰은 예 그러십시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도 역부족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치셨는지 그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적반하장으로 재판을 걸었다가 1심에서 져버렸죠. 오히려 징계가 약하다는 판결이 나왔죠. 파면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상황이 이러할진데 막강한 검찰 권력에 살짝이나마 견제가 가능한 수사 지휘권마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봉인을 풀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즉 검찰이 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되지 않는 이상 국민이 선출한 권력도요 파리 목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그 선언을 한 것이에요. 윤 후보가 또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 성대모사 하기도 짜증이 나. 그냥 할랍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다. 수사 지휘가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 아저씨, 정치인이 뭡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악용됐다고요? 오메. 그건 검찰의 입장인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요, 아직도 검사의 눈으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봐요. 정치인이 됐으면요, 눈을 낮추고 국민들을 바라봐야죠. 그게 안 되니까 기차 좌석에 구두발을 비비고서도 죄송하다는 말은 안 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저씨, 구두발을 기차에 올리는 것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속으로 올릴 수도 있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검찰공화국 만든 다음에 하세요. 아직은 민주정부니까요. 또 하나 선언을 한 것이, 검찰의 예산을 검찰총장이 알아서 하게 한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최근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썼던 특활비 147억 내역에 대한 의혹도 가볍게 뭉개버리시더니 아예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도 말아라 라고 못을 받겠다는 것이죠. 두 개가 다 본인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을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아예 말도 못하게 검찰 권력 속에 집어넣어갖고 울트라 초극강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완성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요, 이거 들어봐야 귀에 물 차는 느낌이라서 그냥 퇴퇴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하무인이란 말이 이보다 더 어울릴 때가 있을까요? 근데요, 의아한 것이 말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표에는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요, 정치 보복과 검찰공화국 선언을 원하는 지지자라면요, 이미 윤 후보의 코어 지지층입니다. 지지한 지 오래됐을 거고 지지가 바뀔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막 쏟아낼까요? 제로가 되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당장 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변수를 없애버리려는 것은 아닐까요? 본인이 죽는다는 김만배의 카드, 부인의 주가 조작, 장모의 부동산. 정치 검찰들아, 나와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테니 나와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라. 나와 친하지 않은 검사들아, 들고 있는 그 증거들 내려놓고 나와 함께 유토피아로 가지 않으련, 이런 것이 아닐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대통령 돼도요, 지금 선언한 거 저런 거 못합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힘은 없어도 지금 막을 힘은 충분해요. 근데 정치 보복, 이것은 저런 거 없어도 되죠. 이미 검찰 권력은 어마어마하니까요. 이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죠. 대통령 권력에 검찰 권력이 한몸이 되면 그야말로 이 왕정 국가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시 검찰총장 후보 4명 중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 놓고 검찰총장 자리 차지하자마자 본보기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 전 장관 가족 폐가망신시켜버리고 청와대까지 들이닥치면서 검찰개혁 대놓고 반대를 했죠.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죠. 검찰한테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고 무섭게 화를 냈죠.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다고 소리를 지르셨죠. 급기야 임명해줬던 정권까지 수사를 허겄다는 선언을 해불었죠. 전형적인 배신자의 모습입니다. 배신자는요, 자격지심에 상대방을 더 모질게 물어뜯죠. 진중권 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저쪽으로 넘어가는 명분이 조국 때문이었는데 범위가 점점 넓어지더니 급기야 지금은 윤 후보를 위해서 아무한테나 달려들어가고 물어뜯죠. 심지어 자신의 누이까지 갈아 넣어가면서요. 진모 씨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전주에 가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말씀을,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되면 내 편의 부패부터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저씨 좋아요. 장모님하고 부인은 내 편이 아니세요? 내 편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최측근들이 연루가 됐다는 그 고발 사주,
그거 수사하던 검사를 후보님은 왜 그렇게 비난을 하셨습니까? 증거도 나오고 증인도 나왔는데 왜 그렇게 무섭게 몰아붙이셨어요? 후보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후보님은요, 내 편을 끔찍하게 아끼시는 분이에요. 무슨 짓을 저질렀건 지켜주는 분으로 보여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요, 저런 이야기를 믿는 분들이 계시겠죠. 글쎄요, 제 눈에 윤석열 후보는요, 자기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그들이 남의 것을 뺏어도 응원을 해주고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들면 그냥 가차없이 다 잡아 가두는 분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도 지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갈 자신들이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럴 자신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살기도 싫고요. 그래서 겁이 나면서도 없는 힘에 이렇게 빠득빠득 대들고 있는 것이지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잠도 안 오고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고 이 어이없는 상황이 분하실 거예요. 좀 참고서 힘내세요. 요즘 윤 후보 폭주하는 거요, 투표함 열리기 시작하면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잘 이겨낼 겁니다. 이길 거예요. 물론 이재명 후보도 욕먹을 거 있습니다. 물론 윤 후보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질과 양이 비교가 안 되지만 엄청나게 몇 배로 두들겨 맞고 있죠. 적폐 언론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들이대는 기준은 다르니까요. 아무리 적폐들이 어깨동무하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려대긴 하지만 억울한 건 많지만 이재명 후보가 빌미를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한테 미안해서, 고생하는 민주시민들한테 고마워서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10군데씩 다니면서 온몸이 부르트도록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돼서 국민들한테 보답을 할 겁니다. 일을 잘할 겁니다. 제대로 된 일꾼, 역대꾼 일꾼 대통령으로 한번 뽑아봅시다. 혼자서 투표하면 집니다. 한 명씩 데려가면 이깁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내가 밥 살 테니까 가서 내 얘기 좀 들어보련 하면서 식사하십시오.